자, 볼까요? 같이 해볼게.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분사구문, 그러니까 동명사와 관련해서는 동명사 관용 표현, 이것들이 꽤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1번만 보더라도 스펜드에 밑줄치시고 많이 하는 거죠. 스펜드 다음에 돈, 이 나올 수도 있고 시간, 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뭘 씁니까? ing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뭘 씁니까? 여기서는 reading and writing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 reading and writing. 근데 이제 어떤 친구는 이런 거 질문할 수도 있는데 왜 ing를 씁니까? 갑자기? 라고 물어보신다면 원래는 spend란 단어에 대해서 spend 한 다음에 돈 시간 원래는 on이란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원래 on이 있었거든. 근데 on을 생략하고 나서 ing 쓰는 거니까 뭐 이렇게 on은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spent my whole money. 나의 모든 돈을 썼습니다. on my hobb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의 취미에다 돈 썼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on이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동명사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별표 치세요. 이거 어려워요. 2번 별표. 2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문제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원칙을 지킵시다. 어떤 원칙이냐면 Problems water supply. 그러니까 물 공급의 문제는 need 필요합니다. to address. address가 무슨 뜻이야? address가 주소 이런 뜻도 있지만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결하다. 그럼 봐봐. need란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어요.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는 없으니까 접속사가 없어서 또 쓸 수 없으니까 일단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addr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건 그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 행위자가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되잖아.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생략했지. 왜? 똑같아서. problems. 그럼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problems.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가 해결합니까? 문제를 해결합니까? 문제를 해결하죠. 수동이네요. 그럼 뭘 썼어야 돼? pp라는 형태를 썼어야죠. 맞니?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뭐가 돼요? 투부정사 to 쓰고 bpp to 쓰고 address를 쓰는 거니까 to be addressed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to be addressed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잘 봐봐. 여기서의 to be addressed 라는 형태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얘를 addressing 이라고 써도 돼요. 에이? 이건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설명. need라는 단어는요. need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특이한 녀석이라서 우리가 need 하면 뭐 생각해?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need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need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다가 뭘 써도 된다? 동명사 ing를 쓸 수 있습니다. 써도 돼. 그런데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고요. need라는 단어가 투부정사를 가지고 그냥 쓰는 거야. 근데 need라는 단어가 뒤에다가 동명사 ing를 쓰면 이때는 수동의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o be addressed 그걸 addressing 이라는 형태를 써도 괜찮은 거죠. 요거는 잘 봐봐. 요거는 학교 내신에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교과서 본문에는 the house 그 집이 needs to be fixed. 아, 집이 좀 낡아가지고 그 집은 수리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본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요거 대신에 needs fixing 이렇게 써놓고 나서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표현을 암기하고 표현을 알고 있지 않거나 아무런 영혼 없이 그냥 내용도 모르면서 줄줄줄줄 외운 사람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틀리지 않다. need 뒤에 이렇게 ing 쓸 수 있다. 수동의 의미가 된다면 됐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거 보니까 요거는 여기 프리벤트에 밑줄칠까요? 프리벤트
이 프리벤트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어떤 생각해야 돼? 프리벤트 막는다. 못하게 막는다. 그러니까 뭐야?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라는 형태를 써야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프리벤트는 막아주는 거잖아. 막는 거니까 현지야 혹시 요 프리벤트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못하게 막는다. 멈춰. stop. stop 목적어 from ing 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못하게 막아둔다. 유지해둔다. 유지하다. keep도 쓸 수 있습니다. keep 목적어 from ing 라고 쓸 수도 있고요. 흥미롭게도 이런 것도 돼요. save 약간 특이한데 save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다. prohibit 이런 단어를 써도 괜찮고요. 이거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4번은 이런 거야. 여기에 enjoy라는 단어가 나왔죠. He had enjoyed. 그가 즐겼습니다. 시간을요. 그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사용된 시간이죠. 잠깐만. 이 문제가 문제 좀 잘못 났다. 밑줄 여기까지인데. 미안해. 여기까지 밑줄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spent에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 spent 아까 spent 돈 시간 ing잖아. 뭐 하는데 사용된 거죠. 그럼 여기서 to do가 아니라 뭘 썼어야 돼? doing.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어진 시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 됐니? 동명사. 다음 한 번 더. 113페이지를 펴세요. 113페이지. 103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분사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103페이지. 지금 요번에는 문제 수가 좀 많죠? 7문제. 밑에 7문제를 틀린 걸 찾아서 고쳐주세요. 찾아서 고쳐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분사는 그러니까 원칙이 딱 하나죠.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이런 거죠. 가보니까 제일 먼저 얘를 보면 This entertaining book.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entertain이 무슨 뜻입니까?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야. 얘도 감정동사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책이 즐겁게 하는 거죠. 능동관계다. 그러니까 entertaining 괜찮아요. 근데 keep young adult readers. 젊은 독자들. 독자들인데 interesting인데 interest는 흥미를 유발하다. 흥미를 갖게 하다 이런 거야. 그러면 리더가 흥미를 갖게 합니까? 리더에게 흥미를 갖게 합니까? 리더에게 흥미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써야 돼? 수동이니까 interested라는 형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얘는 보니까 at night 밤에 he used to look up the stars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문장 끝. 문장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맞니? 그럼 여기서 wonder라고 하는 거 뭘 쓰라는 거? 분사구문 쓰라는 거구나. 원칙. 원칙은 아까 했던 것처럼 주어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지면 되죠. 그가 궁금해하는 겁니까? 그를 궁금해하는 겁니까? 그가 궁금해하는 거죠. 능동이다. 그래서 wondering 이란 형태로 바꿔줬어야 된다. 다음 여기도 지금 보니까 문장 잘 봐봐. Workers who are paid more by their employers tend to be satisfied with their jobs and generally happier in their jobs.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인 상태에서 접속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죠. 문장이 끝났어요. 문장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뭐다? 분사구문. 마찬가지로 workers.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겁니까? 노동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둘 다 되죠. 이렇게 둘 다 될 때 뭐 해라? 뒤를 봐라. More enthusiasm. 그럼 노동자들이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능동이다. 능동이니까 showed가 아니라 showing 이라는 현재 분사를 썼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 문제였던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 단어만 좀 알면 되는데 astonish 무슨 뜻입니까? 얘가 surprise랑 동의어가 돼요. 놀라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놀라게 하다. 잠깐만 이 얘기 잠깐만 봐봐. 우리 명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매번 말했죠? 명사의 특징이 뭐다? 문이 열려있다.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아주세요. 관사 또는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는 명사의 문을 닫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관사랑 소유격 명사 사이에 뭔가가 들어간다면 형용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용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stonish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러면 come back 그 돌아오는 사건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컴백을 깜짝 놀라게 만들 수는 없잖아. 뭘 써야 돼? astonish
Shing come back 이라고 써야 되죠. 됐죠? 다음에 뒤에 거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this myth 이러한 소문이 arise 발생했습니다. as early as 1907 1907년경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장 끝. 분사구문. 그러면 그 신화 소문이 퍼져 나가는 거니 미안해 spread 퍼뜨리다라는 뜻이야. 소문이 퍼뜨리니 소문을 퍼뜨리니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럼 뭘 썼어야 돼? spreading이 아니라 그냥 spread라고 써야겠죠.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과거분사까지. 됐죠? 다음 6번입니다. 6번, 7번 보니까 처음부터 문장 보니까 이제부터 then finally 잠깐만요. then finally realized how 동사가 여기서 is 이렇게 있고요. take 동사가 있죠. 동사가 두 개인 상태에서 접속사가 how unreasonable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가 맞잖아. 근데 이렇게 realized 라는 형태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주어 동사 없는데. 다시 주어 동사가 없는데 PP가 나왔다고요. 이거보다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다? 주어를 데리고 와라. 네, 가 깨달는 거죠. 능동이다. 능동이가 뭘 썼어야 돼? realizing 이라고 썼어야죠.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After having been received many NASA's extensive training courses, including parachuting, gravity, and weightless training, she flew into space first with the Space Shuttle Challenger in 1983.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접속사가 있네요. 근데 그 뒤에 ing부터 시작하네요. 분사구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라? she 데리고 와. 그녀가 훈련을 받는 겁니까? 그녀를 받는 겁니까? 그녀가 훈련을 받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거 속으면 안 돼. 동사의 형태가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긴 하지만 have pp가 나오는 건 괜찮거든. 근데 bpp가 나올 필요는 없죠. 오케이? pp가 뭐예요? 그녀가 훈련을 받는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be는 지워버리시고 having received. 왜냐면 훈련 받은 건 그 전에 훈련을 받고 가는 거니까.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지금 이제 분사 파트에서는 딱 보니까 분사구문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분사구문 공부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오늘 배웠는데 잘 복습하시라. 과제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다 푸시는 겁니다. 이걸 다 풀어야 돼. 너무 많죠? 알아요. 나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11일에 휴강이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설 연휴라서 나도 좀 쉬자. 근데 출근은 할 것 같아요. 슬프다. 11일에 수업이 없으니까 이 과제는 언제까지냐면 13일, 15일. 오케이? 13, 15일. 그러니까 13일이겠죠? 13일까지 해오시는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정도니까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의 과제 시작은 11일에 12일 정도에 시작이 되겠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12일이 여기 연휴죠. 이거 뭐라 그러지? 대체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12일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과제 다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해 두시는 게 신변에 좋을 것이다. 죽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과제 13일까지니까요. 부정사, 동사, 분사 세 파트를 다 해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고 독해책 좀 볼까요?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단락 순서를 정해봐라. 단락 순서 정하기. 단락 순서는 35번, 아니다, 36번, 37번. 36번과 37번 두 개 출제가 되고요.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문장 삽입. 문장 삽입은 38번, 39번. 총 4문제예요. 총 4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얼추 보더라도 한 10점 정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빈칸 추론은 단일 항목으로 10점이었고 요건 이제 합쳐서 근데 거의 유형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또한 10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제대로 잡지 않고서는 1등급을 노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오늘 얘네만 딱 틀리고 다른 거 다 맞는다. 그러면 뭐 딱 90점 맞추겠지만 그런 경우 많지 않을 테니까 요것도 좀 신경을 써서 잡아둘 필요가 있다. 비슷해요. 두 개의 풀이가 비슷한데 풀이 과정은 좀 비슷한데 정답을 골라내는 과정에서의 전략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거듭 말하지만 이런 겁니다. 영어의 한 문장 속에 한 지문 속에 문장이 몇 개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한 7문장에서 8문장 정도가 들어가고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문의 개수, 그 문장의 개수는 줄어들고 한 문장당 길이는 늘어납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8문장 정도 되잖아? 이렇게 7개 있니? 8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건데 빈칸 추론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이었어. 여기 빈칸이 있다고 치면 여기를 읽고 나서 빈칸 주변을 읽었잖아요. 때로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빈칸이 있는 문장을 읽고 나서 위의 문장, 그 위의 문장, 그 위의 문장 이렇게 가면서 읽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렇게 읽어도 이 글에서 어떤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추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꿔서 해볼까요? 글의 순서를 정할 때는요. 해석만 해가지고는 글의 순서를 제대로 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해됩니까? 그러면 단순히 해석에만 기인해서 정답을 골라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인 거죠. 해석에만 기대지 마시라. 해석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해석을 하셔야죠. 그런데 해석으로만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철저하게 단서. 이 단서를 찾으셔야 된다. 이거는 흡사. 뭐랑 비슷하냐면 너희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소년탐정 김전일? 뭐 이런 거 알아요? 알아요? 코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코난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내가 코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만화만 아는데 난쟁이 미안해 쬐깐한 애가 하나 있고 큰 애가 하나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키 큰 애 있고 키 작은 애 있잖아. 이게 왜 다른 거야? 이게 왜 다른 거야? 이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달라요? 약을 먹으면 작아지는 거야? 어려지는 거야? 어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나이도 더 어려 보이던데? 작아서 그런가요? 그럼 얘는 왜 갑자기 커지기도 해? 돌아오는 약을 먹으면 커지고 작아지는 약을 먹으면 작아지는 거야? 설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작아지는 건 계속 작아져 있는데 돌아가면 한 1시간밖에 안 돼요. 돌아가면 1시간 동안 1시간 안 돌아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러는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재미없어. 그래서 안 봐. 소년탐정 김전일을 보면 난 그걸 보면 잘 왔는데 그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범인을 잡아야 돼.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 잿더리가 있어. 잿더리가 있고 여기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케이? 담배꽁초가 이렇게 타담한 담배꽁초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김전일이 항상 그런 말 했지. 범인은 바로 너야. 그 말하죠. 왜 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난 절대 아니야.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김전일이 항상 이렇게 말하지. 내가 방금 전 잿더리를 봤는데 담배꽁초가 왼쪽에 있더군. 너 어제 보니까 저녁을 왼손으로 먹더군. 왼손잡이는 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또 말하죠. 왼손잡이는 나 말고 얘도 있는데? 라고 얜 비흡연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짜고짜 네가 범인이야.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저걸 보니까 네가 범인이야. 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얘죠. 한 번에 정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 방에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정답을 찾아야 돼요, 정답을. 그 과정을 겪으시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대충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쯤 되겠네. 절대 못 맞춥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빈칸 추론 문제보다 문장 삽입이 조금 더 어려워요.
요번 수능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수능도 요번에 빈칸 추론 4문제보다 38번, 39번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았거든요.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빈칸 추론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어려운 유형이니까. 그런데 순서 위치 같은 경우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다시 풀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해석에만 기대지 마시라. 정확하게 단서를 찾으시라. 그럼 이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그 단서들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단서들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단서들이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얘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가볼게. 첫 번째, 연결어를 잘 보래요. 연결어. 왜 연결어를 잘 봐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주어진 문장이 있고요. 글이 있어요.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을 찾아라 이겁니다. 오케이? 연결어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연결해 주는 말이잖아. 그러면 연결해 주는 말이 있고 그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이 연결어를 통해서 앞에 나올 이야기와 뒤에 나올 이야기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그러나, however, yet, on the contrary, 뭐 이런 식의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하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수업 중에 수면을 취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러나 수업 시간에 자는 건 나빠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추론을 하세요. 이 문장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자는 게 좋아요. 일까요? 그럼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좋은 거야? 그렇죠. 이런 거 있겠죠.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리는 없잖아. 수면을 취하는 건 좋은 겁니다. 쉬는 시간에 자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한 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는 건 좋다가 나오겠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자는 건 나빠요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읽고 나서 그 정도 추론까지는 할 수 있잖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 오케이? 그러니 연결어는 대단히 중요했던 겁니다. 됐어요? 그래, 내용을 보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이 보기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장 그냥 나올 거야. 이런 거죠. 수업을 한다는 것은,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번. 1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에 대한 언급도 아예 없고요. 그죠? 뒤를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 우리가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2번. 2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아예 피로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2번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됐죠? 2번 뒤를 봤어요. 2번 뒷문장을 보니까 이런 거죠. 그 피로를 해소할 필요가 높아집니다. 피로도를 해소할 필요가 높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충분한 식사와 간식, 달달한 거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이에요. 3번.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잠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근데 이제 플러스니까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들어요. 이 판단. 그러니까 여기서 3번에 들어가면 될까 안 될 거다,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딜 봐라? 뒷문장을 봐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 문장 삽입이죠.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문장 삽입을 풀 때의 포인트는, 문장 삽입은 철저하게 뒷문장이에요. 문장 삽입은 뒷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뒷문장. 그 뒷문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뒷문장을 보세요. 됐죠? 다음 3번 뒤를 보니까, 3번 뒷문장을 볼게요. 뒷문장을 보다 보니까 또한, also, 어머나, also 대단히 중요한 연결어입니다. also, 또한 쉬는 시간에 짧은
수면은 피로도를 낮춰준다 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의 뭐 그랜트 박사님께서 100명의 실험자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입증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 항상. 그죠? 어쨌거나 좋다는 얘기죠. 피로도가 낮아졌다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이거 별거 아닌데 한국말로 쭉 쓰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잘 생각해봐. 난이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학년이 높아지고 글이 조금씩 어려워짐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긍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잘 생각해봐. diminish. 플러스의 단어예요? 마이너스의 단어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의 단어죠. diminish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단어가 앞에 fatigue랑 붙으면 fatigue가 diminish했다. diminish이지만 플러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의 것들을 자꾸 내냐면 출제를 하면서 원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단어 가지고 해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란 언어 자체가 구조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 반가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긴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4번의 정답 4번이 정답이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4번을 쓸 거야? 아니요. 조심해야 되죠. 왜요? 4번 뒤에 요 피로도가 낮아진 것에 대한 서포팅 센텐스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된다. 됐어요? 4번 아직 몰라. 그래서 4번 뒷문장을 볼게요. 4번 뒷문장을 보니까 유사하게 공부 중에 졸음이 오면 성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그러면 자서 좋다 나쁘다? 나쁘다. 또 유사하게 비슷하게. 그럼 앞에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앞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4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연결어. 지금 이 지문 속에 연결어가 3개 있는 거 아시겠어요? 3개의 연결어가 있어요. 그 각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떤 거?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also. also란 단어는 연결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연결어처럼 부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유사하게. similarly. 이런 식의 단어들이 글의 순서를 정할 때, 글의 위치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 연결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뒤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워크북이 있어요. 연습 문제 풀어오셔야 되는데 문제가 좀 부족하죠. 많이 아쉽지. 그래서 추가 과제는 준비해놨어요. 좀 이따 주실 겁니다. 아쉬울까봐. 채연이가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그죠? 그래, 표정 관리하고. 자, 그래서 추가로 과제를 드릴 건데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연결어가 많아요. 연결어가 많을 거야. 그게 단서입니다. 가끔 연결어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연결어가 있으면 일단은 되게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연결어. 두 번째, 대명사가 중요하대요. 잠깐만. 대명사는 왜 중요할까요? 대명사니까 이 대자가 뭐야? 큰 대는 아니잖아. 그죠? 대신할 대자를 쓰죠. 대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우리 아까 테스트 봤을 때 그 명사에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있었잖아.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문법, 신텍스에서 문법 대명사를 아직 안 배웠는데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다? 반드시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어야만 대명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사랑 대명사 있을 때 야가 야인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he라고 했는데 he는 얘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선행사랑 대명사가 동일한 것에 대한 지칭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둘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명사랑 선행사는 뭐가 일치합니까? 어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가 일치합니까? 수일치가 이루어지죠. 대명사랑 선행사 사이에는 반드시 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 본 거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그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말이 수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독해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수일치. 두 번째. 또 뭐? 성별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인을 보면서 he라고 말하지 않아요. 탐 보면서 she라고 말하지 않죠. 꼭 이런 얘기 하면 제인인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됐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수와 성별 그리고 인칭이 일치해야 됩니다. 수와 성과 인칭 요 세 가지가 일치해야 동일한 것에 대한 지칭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예시.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어요. 이렇게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A, B, C. 자, 해볼게. 주어진 글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주어진 글에 휘경여고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휘경여고 아이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자, 휘경여고야. A를 보니까 그가요. 그가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가 도시락을 먹어요. A가 문장 서두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1번을 지우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선택지 중에 1번 항상 뭐야? A, C, B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1번을 지우라는 거죠. 다시. 무슨 말이냐? 단락 순서를 정해라. 문장 삽입은 뒷문장을 봐야 되고요. 단락 순서를 정해라 라는 문제의 포인트. 얘의 포인트는 속어법입니다. 속어법. 지워라. 오케이? 오답이 아닌 걸 지워라. 오답이 아닌 걸 지우고 남는 게 정답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정답이 한 번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답을 지우고 남는 게 정답입니다. 됐죠? 가볼게요. 그가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B를 보니까 수민이가 제 조카입니다. 수민이가 미스터 화이트에게 도시락을 줍니다. 오케이? 담임인가 보지. 도시락을 줍니다. 됐어요? 잠깐 스탑. 여기까지. 뭘 하자는 거냐? A랑 B를 보세요. A, B를 봤을 때 A랑 B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줘야 먹지. 또 하나 선행사와 대명사. 선행사가 먼저 나오겠죠. 그럼 누가 먼저 나옵니까? B가 먼저 나온다는 뜻이죠. 뭘 지워라? A, B를 지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워라? C, A, B 지워야 된다는 뜻이죠. A, C, B 지우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가 B보다 먼저 나와 있는 보기를 지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속어법. 그러니까 세 개 중에 A, B도 괜찮고 B, C도 괜찮고 A, C도 괜찮아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아닌 걸 지우세요. 아닌 걸 지우고 남는 게 정답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속어법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대명사는 중요하다. 왜?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을 테니까. 되셨죠? 오케이?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관사가 있대요. 근데 관사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조심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관사라고 하는 거 여기다 쓸게. 관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는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정관사라는 게 있어. 부정관사랑 정관사. 근데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어나 언을 말하거든요. 어나 언이 부정관사고 더가 정관사야. 이렇게. 그런데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나 중학교 때 배우기로는 한 8가지가 있던데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나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딱 두 가지로만 기억하면 돼. 어떻게? 부정관사는 부정이니까 정, 부정 했을 때 그 정자가 뭐야? 정할 정자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불확실할 때 쓰는 거야. 불확실할 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나 언 언제 쓰니? 하나일 때.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에다가 어나 언을 붙이는 거야. 괜찮지?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두 가지야. 얘 두 가지인데 정관사니까 얘는 확실할 때 쓰는 거야. 됐죠? 두 번째로
얘는 단수건, 복수건 구별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단복수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정관사 더예요. 잠깐만. 그러면 잠 봐봐.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 봐봐. 여기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책 한 권이 있었어요.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이렇게요. 내가 말할 때까지 이거 있는 거 알아서 몰랐어. 아무도 몰랐잖아. 근데 내가 말하니까 지금 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면 the book is mine. 이게 된다고요. 너희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봐봐. book과 the book이 있어요. 누가 먼저 나와야 돼? 당연히 book이 먼저 나와야 되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앞에 먼저 나오고 나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the moon, the eart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 the sun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됐어요? 또 하나 정관사 더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식사 이름 앞에, 뭐 운동명 앞에, 배 이름 앞에, 신문 이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짜잘짜잘하게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서수 앞에, 최상급 앞에서 써야 되거든. 그러니 제한 조건을 겁시다. 관사는 아무 때나 써먹지 마. 아무 때나 쓰지는 말고 좀 조심해. 뭐에 대해서만? 동일한 명사에 대해서만. 동일한 명사에 대해서 어가 있고 더가 있을 때 이럴 때 에만 씁시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사용되진 않는데 일단 나오면 굉장히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동일한 명사에 대해서만 쓰는 거야. 조심해. 요거. 됐죠? 이게 관사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민이가 A 런치박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가 더 런치박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가 더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물론 요거 미스터 화이트 이것 때문에 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없더라도 여기서는 런치박스 더 런치박스 이렇게 한다면 런치박스가 먼저 나오겠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다음 네 번째가 되게 주요하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번째는 부정대명사거든요. 부정대명사는 사실 우리가 대명사 파트 문법 시간에 대명사 파트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할 건데 요건 이렇게 말해줄게. 크기와 모양과 무게가 똑같은 구슬이 6개가 있어요. 6개. 요거 한번 했었는데 창훈아 혹시 이거 기억나니? 얘 뭐라고 그러죠? 오케이, 원. 조금 더 문법적인 내용들은 문법 시간에 할게요. 이거 이시냐 원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원이라고 합니다. 창훈, 얘 뭐라 그럽니까? 오,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다른 애죠. 원 말고 다른 애. 다른 애니까 other.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다 똑같이 생겼다니까. 똑같은 거 중에 하나를 골랐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근데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불확실한데 단수야. 불확실한데 단수야. 그래서 뭘 쓴 거야? 됐어요? 근데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그게 어나더야. 이렇게 어나더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괜찮죠? 얘는 뭐라고 합니까? 잠깐 얘 뭐라 그래요? 다른 아이들이죠. 다른 아이들이니까 뭘 써야 돼? other,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두 쌍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쓰면 안 돼. 어나 언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복수니까. 그냥 아덜즈예요. 됐습니까? 마지막에 나온 얘는 뭡니까? 이제는 확실하죠. 확실하니까 더를 쓰셔야 되고요. 복수니까 아덜즈가 되죠. the others. 됐어요? 잠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더라도 the others가 another보다 먼저 나올 수 없어요. others가 the others보다 뒤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되거든. 이해됩니까? 딱 요렇게.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많다. 한 번만 더 해볼게. 얘 뭐라고 합니까? 원. 그죠? 얘 뭐라고 합니까? 방금 배웠죠? another. 질문. 얘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배운 거대로 치자면 뭐야? 여태까지 했던 건 어나더죠. 또 다른 애잖아. 하나니까 삑사리가 나네요. 또 다른 애잖아.
저는 지나치게 좋아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다르니까 아던데 불확실하고 단순한 어나더죠. 예준이 표정 이거잖아. 야, 이 새끼야, 그럼 이거랑 구별 안 되잖아. 그래, 구별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도 어나더가 맞아요. 어나더가 맞는데 이 앞에 어나더 있잖아. 그래서 yet another라는 표현을 씁니다. yet another. 오케이? 많이 못 봤던 표현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알아는 두셔라. 독해할 때는 가끔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얘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준혁, 얘 뭐라 그래요? 그렇지, others지. others. 왜냐하면 더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직 남아있는 애들 있는데 복수잖아. 어나 안 되지. 그냥 others죠. 다시, 얘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이제까지 논리대로 하자면 얘는 뭐예요? 그치? 똑같이 others죠. 근데 이 others는 앞에 있는 others랑 구별이 안 되잖아. 구별을 하고 싶죠. yes를 또 쓸까? 한번 썼잖아. 그래서 처음 보는구나. 그래서 still others라는 표현을 씁니다. still others.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준혁, 얘는 확실해, 불확실해? 더 단순해요? the other. 됐으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문법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독해를 할 때 글의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할 때도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글의 위치를 정할 때도 이런 걸 가지고 순서를 정하시면 되겠다. 위치를 어림잡으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참 봐봐. 무슨 말이냐? 지울게. 이런 거죠. 주어진 글이 있어요. 이렇게요. 글의 위치를 찾아봐. 이렇게 했습니다. 주어진 글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the other boys. the other boys라고 나왔어요. the other boys. 이렇게. 글을 시작해 봅시다. 청량고가 수학여행을 갑니다. 청량고가 수학여행을 갑니다. 정답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1번에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없어요, 그냥. 오케이? 뭔데 the other boys야? 말도 안 되잖아. 그죠? 1번 뒷문장을 볼게요. 여학생들은 줄을 잘 서서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역시 여학생들은 줄이라는 걸 쓰죠. 2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면 남학생들은 줄 따위를 쓰지 않습니다. 역시 남학생들은 맞아야죠. 줄을 쓰지 않아요. 줄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을 합니다. 3번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나와야 the other boys죠. 남학생들이라고만 했잖아요. 그죠? 3번 뒤를 보니까 예준이가 현승이와 함께 깝칩니다. 깝치다가 싸대기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4번 정답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보이즈. 오케이? 이 둘이 깝치는 걸 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난 착해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면 정답이 4번이 될 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잠깐, 그럼 4번을 정답으로 쓸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왜? 얘네들을 보고도 또 깝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를 보고 저 싸대기를 맞았으니까 나는 더 깝쳐봐야지,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항상 뭘 봐라? 뒷문장을 봐라. 다시. 문장 삽입은 뒷문장을 보셔라. 뒷문장을 보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뒤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두는 행복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뭐? 정답은 4번이 확실한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요걸 잘 보시라.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주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주요한 단서들이 될 거라서 얘네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름이나 직함이라고 하는 건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헌데 우리가 보통 글을 읽었던 것을 좀 이렇게 반추해 보면 이름이나 직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미국의 어떤 주에 어떤 대학교에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몇 명의 환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싹 갖다 버려도 되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보들. 오케이? 무슨 말이야? 배경 지식이 먼저 나와요. 항상 배경 지식이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가지고 뭐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잠깐만, 근데 꼭 사람한테만 적용될까요? 반드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 지식이 먼저 나온다. 다음, 시간과 장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요거는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주어진 글이 있어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얘가 늙었어. 다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A에서는 그곳에서 we assemble them. 그곳에서 그것들을 재조립했습니다. A가 문장 서두에 나올 확률은 없어요. them, 수가 안 맞아요. 단수야, 복수고요. 또 하나, reassemble, 무슨 뜻입니까? assemble, 우리 캡틴 아메리카 덕분에 유명해진 단어죠. assemble, 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reassemble니까 재조립하는 거죠. 재조립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부셔야지. 일단 부셔야 재조립을 하죠. B입니다. B에서는 took apart, 부셨습니다. into many pieces. into는 상태 변화죠. 부셔서 많은 조각으로 부셨습니다. 많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죠? C. 그런 다음에 took them, 걔네들을 to Arizona desert, 아리조나에 있는 사막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순서 정할 수 있겠어요? 딱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대열이 어딜 말하는 겁니까? 아리조나 데절트를 말하는 거죠. 여기도 댐이 있고 여기도 댐이 있지만 뭐 해야 돼? 옮겨 놓고 조립하는 거죠. 조립한 다음에 옮기면 조립하면 다시 하나가 되기는 수가 또 안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가고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 거죠. 됐어요?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장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사건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건의 순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어떤 사건이 뒤에 발생하는가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야. 어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해서 트로피를 받았어요. 이게 주어진 글이었어요. ABC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잃어버려야죠. 잃어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받아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트로피를 받았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래 순서를 정할 때, 위치를 정할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정리합시다. 오늘 한 이야기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단서를 찾으세요. 단서를. 그러니까 왜 얘가 여기 나와야 되는지, 왜 얘가 앞에 나와야 되는지, 왜 얘가 뒤에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그딴 거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정확하게 단서를 찾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인 찾듯, 탐정놀이 할 때 범인 찾듯 딱 그렇게. 됐죠? 오케이? 한 페이지,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있는 거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주어진 글 보세요. 주어진 글을 보니까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이렇게요. 거의 모든 스포츠 경기들은 공 가지고 놉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그 카타르 가가지고 공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놀이 하고 있는데 그 기사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한국 축구, 좀비 축구.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지고 있어도 절대 지지 않는다. 막 94분에 골 넣기 막 이런 거. 그죠? 승부차기에서 역전하기 막 이런 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또 하죠. 그죠? 내일 모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쯤 왔으면 그 떨어져도 되죠. 우승 못 해도 돼요. 괜찮아. 우승 못 해도 돼요. 어차피 일본이 졌잖아요. 일본이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아. 어쨌거나 뭐 우승 뭐 이란이 해도 그렇게 많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란이 일본 발랐잖아.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우리나라 근데 진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생각한 게 이거 진짜 확실하거든. 이건 내가 거의 진짜 내 생각엔 거의 100% 확실한데 클린스만은 조현우의 이름을 몰라. 그냥 조라고 알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조현우 이름 모르고 그냥 조라고만 알고 있을 것 같고 클린스만이 이름을 알고 있는 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내가 보기엔 나머지 이름 몰라요. 감독 새끼가 하는 게 없어. 그 감독 저번에 우리나라 골 먹었을 때 웃었잖아. 정말 나 그 경기 보고 있었거든. 중계 보다가 근데 잘못 본 줄 알았어. 정말. 그래서 웃어? 뭐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우리나라 골 먹었는데 웃어. 말레이시아한테 3대3 골 먹었는데 이건 그냥 웃는 게 아니죠. 웃어? 진짜 와, 내가 보다가 저 새끼를 아무튼 갑자기 흥분하게 되네요. 아무튼 깜짝 놀랐어. 웃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저기랑 하잖아요. 어디랑 하지? 요르단이랑 하잖아요. 그죠? 김민재가 아파요. 아픈 게 아니라 못 나오죠. 김민재 못 나오고. 요르단은 걔 아픈 것 같은데? 걔 있잖아. 지난번에 겁나 빨빨거리 떠다니던 걔 있잖아. 모르니? 그 요르단 에이스 있거든요. 걔 부상인 것 같다고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괜찮아요. 우승을 못 하더라도. 일본 어제 보니까 그냥 못 하더라. 그러니까 이란이 몸빵 하니까 그냥 다 밀리더만. 그래서 그 생각됐어요. 차라리 그냥 일본이랑 붙어서 김민재가 다 발라버렸어도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이겼을 것 같은데. 아무튼 미안해요. 쓸데없는 얘기 있어서. 아무튼 공놀이 합니다. 공놀이. 대부분이 공놀이입니다. 잘 봐봐. A ball 이렇게 나왔어요. A ball might help the correct size. 희수야 정신 차리고. 응? 갑자기 네가 축구로 날아가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correct size and weight. 크기와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을 수 있어요. But 그러나 if it is made as a hollow ball of steel 이렇게 만들어지면 it will be too stiff. 너무 거칠어요. 이건 너무 딱딱하잖아. 오케이? 축구를 쇠공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아유야 씨. If it is made from light foam rubber with a heavy center, it will be too soft. 오케이? 안은 단단한 겉에가 막 말랑말랑 고무공이야. 축구 어떻게 해? 농구 어떻게 해? 공 튀기지도 않는데. 이렇게요. 됐죠? A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A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와 무게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A가 문장 서두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뭐 때문에 없어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잖아요. 공놀이 합니다. 공이라는 건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조건 안 돼. 왜? 1번은 정답이 아니더라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없었어.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오케이? 안 될 이유는 없어요. 단서가 없잖아. 아니, 우리 소년탐정 김전일이 네가 범인이야. 왜? 넌 범인처럼 생겼어.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넌 관상이 범인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조심하시라. A가 문장 서두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1번 살려둡시다. 두 번째, The rules of the game. 그 경기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About the type of ball. 그 공의 규칙에 대해서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that is allowed, starting with the size and weight of the ball. 그 크기부터 시작해서 무게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이거잖아. 됐어요? 그럼 얘가 먼저 언급된 겁니까? 여기서 언급한 겁니까? 언급하고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잠깐 스탑. 여기서 A랑 B를 봤을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B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A, B를 지우란 얘기야. 이렇게. 속어법이라고 그랬잖아. A, B를 지워야죠. 오케이? B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전 됐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The ball must also have a certain stiffness. 이 stiffness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왔잖아. stiffness도. 됐습니까? 그럼 C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겠죠. 근데 C에 뭐가 나왔어요? 어머나.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along with the stiffness. 그 stiffness와 함께. 그럼 이제 stiffness에 대한 얘기는 끝났다는 뜻이죠. stiffness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끝났는데? 여기서 끝났잖아. 여기 다 했잖아. 됐어요? 그럼 C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C는 여기에 들어갔어야죠. 됐어요? 그럼 정답은 B, A, C, B, A, C. 여기가 정답이죠. 잠깐만. 다 하고 나서 그래서 A의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이 글 전체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몰라야 돼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 중점을 두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서로 정답을 찾으시란 이야기예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지문을 읽을 때는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조금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라고 대입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할 거다. 세부 내용 파악, 일치불일치. 이건 그렇게 풀 거고요. 얘네들은요. 또 다르죠. 정확하게 단서를 찾아서 누가 먼저냐, 누가 뒤냐. 이걸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문을 읽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얘는 속어법이고요. 얘는 뒷문장을 잘 봐주시라.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 거는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푸세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요것들에 대해서 연습은 꼭 해보시는 게 좋겠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과제는 8번째 날과 9번째 날 2개를 다 하는 겁니다. 2개 다 해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예준이가 째려보고 있지만 2개 다가 맞고요. 단 2개 다 있는데 너무 많다. 알아. 언제까지냐면 13일까지입니다. 13일까지. 왜냐하면 그때까지 할 만하잖아. 그죠? 그 정도면. 그죠? 아니다. 13일이 아니구나. 독해니까 18일까지입니다. 오케이? 11일 지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수업이 없으니까 18일까지입니다. 13일까지는 문법 과제를 다 하셔야 되고요. 18일까지는 독해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창훈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 정도면 너무 기간이 길다. 그지? 그래서 추가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 과제를 창훈이가 아쉬워하니까 그래서 그 추가 과제까지 창훈이가 아쉽다고 사인을 줬거든요. 그래서 추가 과제까지 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면 된다. 되셨죠? 오케이? 질문이요?